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능 에이전트는 자신의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선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지능 에이전트는 외부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환경 변화에 맞춰 행동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능 에이전트는 온도 조절기 같은 단순 반사 에이전트, 로봇 청소기 같은 모델 기반 에이전트,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목표 기반 에이전트, 그리고 알파고와 같은 학습 에이전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능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챗봇,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비서, 게임 AI, 금융시장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로봇과 음식인식 앱은 모두 에이전트, 환경, 지식 베이스라는 인공지능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 방식과 역할은 상당히 다릅니다. 로봇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와 소프트웨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에이전트, 환경, 지식 베이스 역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식인식 앱의 경우 스마트폰과 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에이전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로봇은 자체적인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하나의 에이전트를 구성합니다. 로봇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주변 공간 전체를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의 센서는 이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수행해야 할 작업, 물체 인식 모델, 이동 경로 등이 지식 베이스를 구성합니다. 음식 인식 앱의 경우 스마트폰은 앱이 실행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며 앱은 실제로 음식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자체는 다양한 앱을 실행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음식 인식이라는 특정 기능에만 집중된 에이전트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 인식 앱의 환경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를 비추느냐에 따라 환경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음식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인식 모델,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지식 베이스를 구성합니다. 챗봇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지능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개발처럼 에이전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제의 범위, 목표, 제약 조건 등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쌍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여 모델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듭니다. 모델 설계 및 학습 단계에서는 GPT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사용하여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학습시킵니다. 모델 평가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모델의 답변이 얼마나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챗봇을 웹사이트나 앱에 탑재하여 사용자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 단계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재학습시킵니다. 사용자의 질문 패턴이 변화하면 이에 맞춰 모델을 수정합니다. 지능 에이전트는 단순히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지능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과 파이산, C, 자버 그리고 선형대수, 확률론, 통계학 등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과 충분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학습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능 에이전트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챗봇 개발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구글 포토와 유사하게 영상을 분류하고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폴더에 영상을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ESC 프로그램에서는 디플로이할 때 충분한 자원을 사용하여 학습하는데 이 과정을 모방하기 위해서 에퍽스 수를 10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배포시 사용하기 위해 학습된 모델을 저장합니다. 83.21%의 정확도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영상에 대해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새로 획득한 영상을 폴더에 담아두고 인식하는 원시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작업 폴더 아래에 TESTIMAGES라는 폴더를 만들고 수집한 영상을 저장합니다. 폴더에 저장된 영상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개는 맞게 분류하였고 3개는 틀리게 분류하였습니다. 영상을 바구니에 담는 프로그램으로 앞에서 저장해둔 모델을 통해 읽어옵니다. TESTIMAGES 밑에 CLASSVUCKETS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10개 부류에 해당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만들어진 10개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 표현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지식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표현의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 지식과 통합합니다. 셋째, 지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합니다. 지식을 표현 방법으로는 IF-THEN 형태의 규칙을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규칙 기반, 객체의 속성과 관계를 슬롯과 값으로 표현하는 프레임 기반,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세만틱 네트워크, 그리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하는 온톨로지, 마지막으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논리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추론은 지식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추론의 종류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처럼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정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백조를 많이 관찰했는데 모두 흰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확률적 추론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 표현과 추론은 인공지능이 진정한 지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식 표현과 추론은 의료 진단, 법률 자문 등 전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이나 챗봇, 기계 번역 등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로봇,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됩니다.
앞으로도 지식 표현과 추론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인공지능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지식 표현 방법인 지식 그래프와 추론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